자, 오늘은 이제 10차시고요. 그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된 실험 내용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험은 이제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거고 그냥 그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관련된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리컵 위에 두꺼운 종이를 얹어놓고 종이에 동전 하나를 올려놓고요. 종이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 마찰력이 충분히 가해질 시간이 있어서 동전이 그 마찰력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종이를. 근데 종이를 손으로 튕기거나 재빨리 잡아당기면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냥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성질을 확인하는 이런 뭐그 있잖아요. 와인잔 올려놓고 식탁보 갑자기 팍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 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뽑아야 될 때 유용한 방법인데 요 추 위에 실이 있고 추 밑에도 실이 있는 상태에서 요 실을 매단 상태에서요. 얘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충분해서 그 위에 실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게 빨리 확 잡아당기면 얘가 정지해 있는 상태잖아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밑에 부분이 끊어지게 됩니다. 휴지도 이제 잡아당겨야 된 이제 한 손이 뭔가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잡고 빠른 속도로 탁 잡아당기면 나머지 위에 부분은 이제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쭈르륵 안 풀려나가고 이렇게 탁 끊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이니까 뭐 각자 알아서 해보든가 말든가 하고요. 그 뉴턴의 제2법칙 실험은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1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동아리에서 실험을 해보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1시간으로는 좀 굉장히 빠듯한 실험입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NBL로 마찬가지로 해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동아리에서 실험한 저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요 2018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가 바로 이 뉴턴의 제2법칙 실험에 대한 문제여서 요 문제를 그냥 풀면서 한번 실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즉 ma = f의 식을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수레하고 질량이 같은 추 4개, 운동 센서, 도르래, 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요 정도 합니다. 질량이 같은 추 4개나 5개 아니면 간단하게 할 때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때 추를 너무 무거운 거 쓰면은 이게 순식간에 얘가 움직여가지고 막 부서지고 이럽니다. 수레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 추의 질량은 좀 작은 걸 써요. 작은 걸. 자, 그림과 같이 수레와 추를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한 후 수레를 가만히 놓고 운동 센서를 이용하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닥에 대고 하면 잘 안 되고요. 여러분이 썼던 레일 있죠. 네. 레일에 올려놓고 해야지 실험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자, 표와 같이 추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가정가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결국에 여러분이 이거 뉴턴의 운동 법칙 연습하는 거 지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수학에 가기 전에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보는데 이 보면 추가 총 4개잖아요. 4개인데 추의 위치만 바뀌지 전체 질량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추 4개를 항상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추를 1개만 연결해 놓거나 아니면 2개 연결할 때는 여기에 있는 추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추가로 연결하는 거예요. 추 3개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추 2개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고 추 4개를 쓸 때는 이 모든 추를 여기다 해가지고 결국에 요 파란색 바운더리 안에 있는 추의 개수는 4개로 이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보존이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결국에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하고 힘의 크기를 달리했을 때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에 관해서 그 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이 수레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두고요. 그다음 추 1개당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ma는 실험 1이나 실험 2나 실험 3이나 실험 4나 다 똑같습니다.
술의 질량 라지엠에 추의 질량 4m 요 전체가 전체 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MA는 F인데 여기서 이 값은 일정하고요. 이 값은 일정하고 요 값이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에서 각각 mg, 2mg, 3mg, 4m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 위치를 달리 해가지고 근데 추를 옮기더라도 결국에 추 전체는 4개잖아요. 그래서 술의 한 개랑 추 4개의 질량은 전체는 똑같고 요 힘만 이게 1대 2대 3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실험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1대 2대 3대 4로 가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힘과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어내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중 중에서 결국에 이제 가로축은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니까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이제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힘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고요. 여기는 실험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매달린 추는 하나로 고정시켜요. 고정시키는데 여기서 추를 하나씩 드러내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질량을 달리 했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힘은 일정하게 mg로 두고요. 질량을 달리 했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험을 2가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어내는 뉴턴의 제2법칙과 관련된 실험인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 보여도 이게 옮겨가면서 계속 세팅하고 수평 맞추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우리는 안 하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보고 싶으면 그 과학 동아리 있으면 그 시간에 해봐. 실험 장치 다 있으니까 제가 세팅을 도와줄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구간 A, B, C에서 물체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에서 C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항상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가 있는지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의미가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됩니다. 근데 면적은요 위치 곱하기 시간인데 이런 물리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고 기울기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 기울기의 부호가 속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A에서 속력은 증가한다 했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죠. 기울기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맞죠. 속도의 크기가 속력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했는데 자 연습삼아 A, B, C, D 모두 가속도의 방향을 구해볼게요. A, B, C, D 모두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이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은 겁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속도가 감소하면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다 자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속도 밑에는 가속도 부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구간에서 속도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전 구간. 근데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B 구간 속도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입니다.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근데 그 기울기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이제 C가 좀 헷갈리죠. 자, C는 속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야, 기울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그 기울기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 기울기의 크기는 이게 얼마나 기울어졌냐예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기가.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A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 B하고 C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수학에서 보면 이게 변곡점이에요. 예, 변곡점을 기준으로 미분 값이 미분의 2차 계수가 달라집니까? 미분적분 안 배우나? 네. 아, 미안합니다. 방금 한 말 잊어버리세요. 여기 보면 넘어갈게요. 몰라도 되고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B하고 C가 서로 반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같죠? 네, 그래서 틀렸고,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의 방향은 두 번 바뀐다 했는데, 자, R자임의 방향은 ma 꼴 F예요.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이 이게 R자임 아니 미안하다. 방향이 같다. 를 쓰려고 했어요. 요 가속도하고 R자임이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은 그 가속도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 R자임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럼 R자임의 방향이 몇 번 바뀝니까? 한 번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R자임의 방향이 한 번 바뀝니다. 한 번.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ma 꼴 F에서 그 방향이 있는 거는 가속도하고 R자임밖에 없으니까 가속도 방향이 곧 R자임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바꿔서 가속도의 방향이 한 번 바뀐다면 맞는 말인 거죠. R자임의 방향이 한 번 바뀐다. 가속도의 방향이 한 번 바뀐다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R자임 방향하면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하면 R자임 방향 자유롭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기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라는 물체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의 힘을 받아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질량이 4kg, 6kg, 2kg이고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F1, F2인데요. 이때 F1과 F2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그냥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MA 꼴 F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A, B, C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행히도 모든 질량이 나와 있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합력이 결국에 24N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속도까지 이 문제는 안 구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연습 삼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MA 꼴 F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리고 이때 가속도를 A가라고 할게요. 그러면 12A가는 24N이죠. 그래서 A가는 얼마가 됩니까? 2m/s 제곱이 됩니다. 자, B의 경우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가속도도 왼쪽일 거니까 그냥 왼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편한 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사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질량이 12kg이고요. 가속도를 A나라고 하면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은 24N이어서 나의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2m/s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F1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때 여러분이 요령을 좀 써야 됩니다. 뭐냐면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요. 요만큼을 한 덩어리로 잡았을 때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됩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A가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 녀석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는 거예요. 요 B하고 C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순간 작용점이 같은 곳이 되어 상쇄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주고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덩어리로 잡으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요 녀석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돼요. 요 녀석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MA입니다. MA니까 F1은 뭐가 되냐면 F1은 요 B하고 C를 합친 덩어리가 8kg이죠. 그리고 가속도가 2 해서 16N이 됩니다. 뉴턴이. 반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그냥 있는 그대로 구하려면 요렇게 한 덩어리로 잡으면요. 24N하고 요 F2하고 두 개를 고려해서 MA 꼴 F라는 식을 써야 돼요. 근데 이때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을 쓰면 나에서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에요. 그것도 F2로 똑같아요. A가 B를 F2로 오른쪽으로 밀면 B도 A를 F2로 왼쪽으로 밀어요.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얘에 대한 알짜힘을 구하면 얘에 대한 알짜힘이 결국 F2입니다.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B가 A를 미는 힘도 F2인 거죠. 따라서 이걸 구하면은 F2는 4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요게 A가 B를 미는 힘이자 B가 A를 미는 힘, 곧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됩니다. 그래서 알짜힘이 MA다라는 것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하면 조금 요령껏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속도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좀 이제 여기에 되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보면 크기가 같고 그냥 방향이 반대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게 했네. 그러면은 가속도는 그냥 A라 두고 A가 B를 미는 힘은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네. 그럼 8A.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하겠네. 그러면 그거는 4A, 8A 대 4A, 2대 1 그냥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풀어서 익숙해진 경우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죠. 아니면 뭐 A, B, C에 대해서 다 써보든지 일일이.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편한 대로 묶으면 됩니다. 묶으면 묶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들은 다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요. 다음 시간에 하는 문제는 됐다 어렵겠지.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8m인 수레와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두 개를 실로 연결하고 수레를 잡아 정지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수레를 가만히 놓은 뒤 시간에 따른 수레의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1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가 변했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때 P가 끊어졌대요. 요 P가 끊어져가지고 P가 나겠죠? P 끊어짐. 일단 수레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일단 1초일 때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1초일 때 가속도를 0에서 1초 사이의 가속도를 알면 그 가속도에다 1을 곱한 게 요게 되겠죠. 그래서 MA 꼴 F 해보겠습니다. 자, MA 꼴 F 하는데 1초일 때는 아직 1초 전에는 1초 전에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죠. 0에서 1초 사이는 P가 아직 안 나고 있는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나로 묶으면 10m이죠. 그래서 10mA는 이제 여기에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이 요 두 녀석에게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그래서 EMG죠. EMG. 선생님 이 장력들은요? 다 하나로 묶었으니까 다 무시하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로 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다 0이 됩니다.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0.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0 해서 하나로 묶는 순간 요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묶어서 생각합니다. 묶어서. 그럼 얘는 EMG인데 G가 10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M은 날라가고요.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m/s 제곱이 됩니다. 그럼 A가 2m/s 제곱이라는 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2라는 거야. 그럼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가로축이 이만큼 변하면 세로축은 4만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1만큼 변하면 세로축은 2만큼 변해야 되니까 이때 속도는 2m/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틀렸고요. 자,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를 모았어요. 2초는 이제 피가 난 이유죠. 피가 끊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2초일 때 이거는 0에서 1초일 때고요. 2초 이후에 1초 이후네요. 1초 이후에 MA 꼴 F 해볼게요. 1초 이후에는 피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한 덩어리 녀석이 수레하고 추 하나. 그래서 총 9m이죠. 9m이고 이때 가속도를 아까 A는 썼으니까 A2라고 합시다. A2. 그럼 A2는 mg 요거밖에 없죠. 얘가 끊어졌으니까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얘를 한 덩어리 보면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A2가 바로 나오죠. A2가 얼마입니까? 9분의 10 m/s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가속도가 9분의 m/s 제곱이고 기울기가 9분의 10 m/s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네요. 1초 이후, 2초일 때, 1.5초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자, 이번에는 0초에서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예요. 수레가 이동한 거리는 면적을 구하면 되죠.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우선 이 면적은 쉽게 구해지겠네요. 이 면적은 그냥 삼각형 면적이니까 1 곱하기 2 나누기 2 하면 얼마고?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면적이 문제인데요. 요 면적을 구하려면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요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이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이후의 속도죠. 요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이후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때 요 기울기는 9분의 10이거든요. 9분의 10이니까 얘는 2 더하기 9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9분의 10.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한댔습니까? 평균 속도 구해가지고 요걸 구하는 게 낫다 그랬죠? 자, 이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줄게요. 자, 요 평균 속도 구할 때요, FM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거 구한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나누기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9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9분의 10의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속도는 2 더하기 9분의 10을 하면 돼요. 9분의 5를 하면 돼요. 합니다. 9분의 10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요게 평균 속도입니다. 얼마입니까? 9분의 9, 18 곱한 거 아닙니다. 9분의 23m/s죠. 요게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초에서 2초 사이의 시간 간격인 1초를 곱하면 9분의 23m가 되죠.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0에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럼 9분의 9 더하기 23 하면 32m가 되죠.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쓸 계속 스킬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구할 때 요 두 개 더해서 절반을 나눠도 되고요. 그것도 잘 한 겁니다. 근데 이처럼 요 사이에 속도 차이를 알고 있으면 그 속도 차이의 절반을 여기서부터 빼든지 여기에서부터 더하든지 하면 평균 속도가 됩니다. 요 스킬도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쓸 때는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 D가 맞으니까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